내 이름은 김말순, 75해를 살며 이 집안을 지켜온 어머니요, 아내요, 가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밭을 돌보고 자식들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며 사는 게 내 전부라 믿었지요. 하지만 평생 묻어둔 비밀이 결국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48년 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아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부터 평온했던 우리 집안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장남 도현과 차남 지우는 분노했고 남편조차 믿음을 잃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드러나야 하고 그 진실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숨겨온 아들이 밝혀지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말순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순은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큰아들 도현이와 며느리 정희, 작은아들 지훈이까지. 평생을 이 집안의 대들보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 모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며느리였죠.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더 쉬세요. 됐어. 내 손으로 끓여야 맛이 나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이 이 집안을 지켜온 비결이라고 믿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도현은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고 작은아들 지우는 형과 달리 조금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요즘도 회사 일이 바쁘신가 봐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너나 잘해라. 도현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것 봤냐? 형제끼리 왜 그래? 말순이 나무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싸우는 것 봤나? 조용히 먹어. 정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였지만 왠지 오늘은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느끼는 직감이었죠.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보여? 말순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 도현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 검진을 권했고 지우는 조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기 때문이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9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정희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분이 왔다는데요. 모르는 남자분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내가 나가볼게. 말순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이신가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가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도현과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로 내 아들 민수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현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고 정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민수가 거실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고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희만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모두를 번갈아 보았죠. 일단 앉으세요. 정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민수에게도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필요 없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먼저 설명하시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까지.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1976년 3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요. 어머니 이름은 김말순. 하지만 출생 직후 저는 입양 보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지훈아. 말순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말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입니까? 말순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코. 모든 것이 그때 그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도 닮아 있었죠.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민순이?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48년 만에 찾아온 아들입니다. 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우리는 뭡니까?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나다니. 앉아라, 도현아.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내가 설명할게. 다들 앉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27살 때였어. 아직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었지. 그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지. 정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평생 도덕과 체면을 중시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 민수가.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어. 우리 집안에 체면도 있었고 할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버렸단 말입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나 같은 엄마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랐어. 민수가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께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도현이 물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제 인생이 완성된다고. 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억눌렀던 48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말순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일 기도했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이해해요. 그 시절 얼마나 힘드셨을지. 도현과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알고 있던 어머니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셔. 아무도 몰라. 오직 나만 알고 있었어. 선자 이모는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말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자는 조금 알고 있었지. 하지만 자세한 건 몰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제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형제입니까? 이복 형제입니까?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내 아들이고 너희도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도현과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아온 도현에게는 특히 충격이 컸죠. 갑자기 나타난 형. 그것도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형이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희가 나섰습니다. 모두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말순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게 마지막이 아니지. 민수가 돌아서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현은 거실을 서성이며 담배를 피웠고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께 물을 가져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곁을 지켰죠. 어머니,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도현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50년 전 그 젊고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1975년 봄이었어.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었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윤재호.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었어. 정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그런 로맨스가 있었다니. 평생 근엄하고 보수적이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재호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했지.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겠지. 그런 사람과 왜? 지훈이 말을 꺼냈지만 말순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게 아니야, 지훈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 거라는 걸. 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신 거군요.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재호 씨에게 말했어. 그는 충격을 받았지. 당황했고. 그리고 며칠 후 일본으로 발령이 났다며 떠났어. 영영. 비겁한 놈이군요. 지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를 탓하지 마라. 말순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걸. 단지 멈출 수 없었을 뿐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격노하셨지. 가문의 수치라고.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 그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사랑의 결과였으니까. 그래서 입양을 보내신 거예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건을 내거셨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부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 좋은 집안이 우리 아버지였군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말순이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받아주었어. 그리고 너희들을 낳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 행복한 가정이라.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가정이었네요. 지훈아. 말순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보낸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거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거짓이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도현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민수라는 사람. DNA 검사까지 했다고 하던데 정말 확실한 겁니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잖니? 그 얼굴, 그 눈매. 틀림없어. 내 아들이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도 말씀하실 건가요? 말순이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박 회장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들 모여있네. 박 회장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골프 스코어가 좋았어. 80타를 쳤다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와 가족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도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족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말순을 보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저녁 드셨어? 클럽하우스에서 먹었어. 박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들 왜 이래? 분위기가 이상한데. 정희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세요. 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서로의 비밀을 모르는 것도 있는 법이었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 작은 아기를 품에서 놓아야 했던 그날.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가던 그 순간.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만 절규했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수가 있었죠. 첫 아들. 가슴으로 낳고 가슴에 묻어둔 아이.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오랜 친구 선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자는 그녀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죠. 민수가 찾아왔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선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대.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되었더라. 하버드 출신이래. 잘 됐네. 선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하지만 도현이와 지훈이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 당연하지. 선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형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안 돼. 이미 다 드러났잖아.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50년을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민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수는 도현과 지훈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나왔죠.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재호를 너무나 닮아 있어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말순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데? 제 친아버지 윤재호 씨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을 내려놓고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어떻게 알았니?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더군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입양 당시의 서류, 친아버지의 신원, 모든 것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일본으로. 그를 만났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임종 직전에 만났습니다. 민수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말순에게라고 써 있었죠. 50년 만에 받는 그의 편지였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죠. 말순아,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지 모르겠구나. 아니, 전해지길 바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 나는 평생 비겁한 남자였어. 너를 사랑했지만 책임지지 못했고 우리 아이를 외면했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했다. 진심으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사랑과 원망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더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대요. 그리고 매년 제 생일마다 한국의 한 보육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말순이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았구나.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해 주신 것에. 하지만 내게는 상처였을 텐데.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죠.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선택 덕분이에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도현과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놀라 일어섰죠. 어떻게 여기를? 정희가 알려줬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가셨다고 해서. 지훈이 민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요구를 하러 온 겁니까? 지훈아. 말순이 나무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동생들이 오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동생? 도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동생입니까? 형이라고 부르기 불편하시면 그냥 민수라고 부르세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한다.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48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도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리만의 어머니였어요. 당신이 나타난다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동생들과도 잘 지내고 싶고요. 듣기 좋은 말은 그만하시죠. 도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유산입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럼 뭐란 말입니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운운하는 게. 그만. 말순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제끼리 이게 무슨 꼴이야? 형제가 아니잖아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박도현, 박지훈이고 저 사람은 한민수예요.
성도 다른데 무슨 형제예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이 다르다고 피가 다르니?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사람을 갑자기 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그가 일어서려 하자 말순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어머니. 민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동생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 연락처는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나가고 찻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과 지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말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평생 장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떡하고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충격받으실 텐데.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수도 내 아들이고 너희도 내 아들이야.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해. 도현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박 회장이 안경을 벗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한데.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죠.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박 회장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이 있었다고.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50년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달라.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는 건 말했어야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선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미리 부른 것이었죠. 이 순간 그녀에게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선자야, 왜 왔어? 박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선자는 그때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선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럼 나만 바보였단 말이야? 회장님, 진정하세요. 선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평생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박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난 속았어. 평생 속고 살았다고. 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1975년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미혼모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말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유부남이었어요. 선자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으로 도망가고 말순이 혼자 남았죠. 말순이 아버지는 당장 아이를 없애라고 했지만 말순이는 끝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을 보냈죠. 박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 거야? 찾아왔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민수라고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대요. 뭐? 박 회장이 다시 놀랐습니다. 찾아왔다고? 우리 집에? 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와 지훈이도 만났어요. 박 회장이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구나.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말순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박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묵묵히 내조한 아내.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 몰랐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어?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말순이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예요. 당신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한 적 없어요. 거짓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도 생각했겠지.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순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과거 하나 때문에 50년을 부정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선자 씨.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선자가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방에는 박 회장과 말순만 남았죠.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48년 만에 찾아온.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해? 충격받았죠. 말순이 한숨 쉬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해.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이해해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말순이 방을 나가려 하자 박 회장이 불렀습니다. 말순아. 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결혼 전에든 후에든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었어.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따로 잔 것이었죠.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으셨죠?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생겼다니.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 겉으로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도현이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믿기 어렵습니다. 유산 문제도 있겠지.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걱정입니다. 도현이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형.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지. 박 회장이 한숨 쉬었습니다. 정희도 부르고 어머니도. 1시간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
그가 진짜 당신 아들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도현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서두르시는 것 아닌가요? 서두르는 게 아니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 도망칠 수도 없고 정면으로 마주해야지. 정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 의견에 찬성해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걸어 민수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섰죠. 박 회장과 마주한 순간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민수입니다. 박 회장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으시오. 민수가 앉자 박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내의 아들이 맞소? 네.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출생 증명서도 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뭘 원하는 거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돈? 재산?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뿌리를 찾아 헤맸어요. 이제야 찾았는데 거부당하고 싶지 않아요. 박 회장이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실을 읽으려 애썼죠. 당신 아버지는 누구요?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재호라는 분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았소?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할 편지를 받았죠. 박 회장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거부하신다면 물러나겠습니다. 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민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죠. 가족은 혈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받아들여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민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남편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돌아서곤 했죠. 도현과 지훈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복잡한 심경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말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도 가야 해. 말순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도현이 막으려 했지만 말순의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48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어머니. 말순이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제 막 만났는데. 그때 누군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 회장이었죠. 그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순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혼자 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말순은 그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배신감에 화가 났을 텐데도 이렇게 와준 것이 고마웠죠. 도현과 지훈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중환자실 앞에 모인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괜찮을 거라고. 말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순이 의료진을 불렀고 의사가 달려와 민수를 살폈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면회가 가능할 것 같네요. 1시간 후 말수는 민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니? 어디 많이 아프니?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박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아버님도 오셨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수 옆에 섰습니다. 많이 다쳤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곧 나을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도현과 지훈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들도 민수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았죠. 형.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프지 마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훈이 민수를 형이라고 부른 것이었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말수는 아들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바라던 모습이었죠. 며칠 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박 회장의 제안으로 민수는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민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식탁에 앉아 있었죠. 민수 형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아과 의사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주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죠. 대단하네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힘들었겠소. 양부모님 덕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양부모님은 한국 계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인이셨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셨죠. 제가 뿌리를 잊지 않도록. 말순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분들께 갔구나. 다행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박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계속 미국에 있을 건가?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남고 싶어요. 가족 곁에 있고 싶거든요. 도현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실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을 텐데.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나가 확인하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왔다고.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호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윤재호? 박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한민수 씨의 친부이신 분이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재호 씨가 한민수 씨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 여사에게도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말순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요? 왜? 윤재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죠. 말순에게 평생 미안했소.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한이었소. 늦었지만 이것으로나마 속죄하고 싶소. 민수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오. 유산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상속되었죠. 도현과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사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유산은 포기하겠습니다. 민수가 선언했습니다.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도현과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가족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은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박 회장이 민수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으로 가족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민수 씨.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오해했던 것 같소. 미안하오. 아니에요, 아버님.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형. 그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가족으로.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형제예요. 말순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결국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이었죠. 유산 포기 선언 이후 가족들 사이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집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도현과 지훈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죠. 박 회장도 처음에 거부감을 넘어 민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낡은 사진첩을 들고 왔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게 제 양어머니예요. 민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메리 앤더슨.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말순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발의 중년 여성이 어린 민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말 좋은 분 같구나. 말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며 자란 게 보여. 양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회상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사랑하는 아이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낸 것이라고. 정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릴 때부터 똑똑해 보이네요. 공부는 좀 했죠.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양부모님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하버드 의대라니. 도현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수재가 있었다니. 형도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전자가 좋은가 봐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수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니?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약혼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헤어졌죠. 아이고. 말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 혼자 온 거니? 괜찮아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한국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민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때 박 회장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모두가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안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따면 바로 자리를 마련하겠소. 민수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님?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뭘? 박 회장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했거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선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왔죠. 뭐야, 무슨 날이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민수 생일이잖아. 선자가 말했습니다. 잊었어?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이 민수의 생일이었죠. 48년 동안 혼자 가슴속으로만 기억했던 그날.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선자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모라고 불러도 돼. 감사합니다, 이모.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말수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소원을 빌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뭘 빌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말해도 되지 않아? 도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있기를.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방에서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순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리려고요. 민수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민수는 열심히 배웠죠. 이게 우리 집 비법이야.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다시마를 먼저 우려내고. 네,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민수도.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이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님, 우리 성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민수, 어때? 민수가 놀라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도 놀란 표정이었죠. 여보, 말순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성도 같아야지.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박 씨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박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이제 우리 아들이니까. 민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과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성으로 바꾼대.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환호했습니다. 진짜? 그럼 이제 진짜 형제네. 도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수. 좋은 이름이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말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민수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박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자, 그만 울고 밥 먹자. 식기 전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수는 한국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약속대로 박 회장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고 매주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말수는 차례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와서 돕고 있었죠.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수가 전을 부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야 해. 말순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지? 네.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워야죠. 우리 집 전통이니까. 그때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아버지네도 오신대요. 그래?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얘기는 아직 모르세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순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친척들이 올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가족이니까.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고모들까지. 그들은 민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분은 누구시오?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수입니다.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큰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큰아들이라니? 도현이가 큰아들 아니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결혼 전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입양을 보냈었는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큰어머니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뭘 바라고? 고모. 도현이 나섰습니다. 민수 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유산도 포기했어요. 유산? 큰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유산?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친아버지가 상당한 유산을 남겼는데 민수가 전액 기부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건 큰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뭡니까?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48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체면이 중요해요? 말순아. 큰어머니가 말순을 달랬습니다. 형님도 놀라셔서 그래. 이해해. 민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어디 가면 안 돼. 지훈도 민수 옆에 섰습니다. 맞아요. 민수 형은 우리 형이에요.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의사로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큰아버지가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라고 했소? 네.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어디서 공부했소? 하버드 의대를 나왔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버드라. 대단하구만. 고모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다들 속인 것 같아서. 속인 게 아니지. 큰어머니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민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성은 어떻게 되는 거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로 개명할 예정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큰아버지가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민수는 처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도현과 지훈이 옆에서 도와주었죠.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네. 고모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수는 친척들에게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과 겸손한 태도에 친척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도 한국말을 잘하네. 큰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양부모님이 한국어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제 뿌리를 잊지 말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었구나.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떠날 때 큰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네, 큰아버지. 앞으로 잘 지내자. 큰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민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죠. 다들 수고했어.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수, 오늘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네, 어머니. 민수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며칠 후 민수는 병원에서 한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였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때 말순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민수가 놀라 맞이했습니다. 그냥 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준 거지. 그리고 다시 찾아와 준 거고. 두 사람이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민수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뭐든 물어보세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 온 것. 민수가 멈춰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계시고 가족이 있는 곳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민수의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박민수가 된 것이죠. 축하한다, 민수야. 박 회장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다. 축하해, 형. 도현과 지훈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정희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민수. 정말 잘 어울려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모두가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48년 동안 저는 늘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어머니만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얻게 되다니.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말순이 일어나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내가 와줘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거야. 박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있다. 가족이니까. 도현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앞으로 잘 부탁해. 지훈도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형이 맞으니까 제사도 형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좀. 민수가 당황해하자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첫 단체 사진. 모두가 모여 섰습니다. 박 회장과 말순이 가운데 앉고 그 뒤에 세 아들과 며느리가 섰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8명의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는 진실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오늘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다. 48년의 기다림 끝에 민수가 돌아왔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두려웠지만 결국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말순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처럼. 고맙다, 민수야. 말순이 속삭였습니다.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죠.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진실을 마주한 용기와 서로를 받아들인 사랑으로
그들은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